여러분, 대통령 선거가 가까우니까 참 또 현금 뿌리기 많이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진짜 자주 하거든요. 이번에 유류세를 인하한 것도 그런 차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대체 말입니다. 예. 국가 운영을 누가 하나요? 국가 운영은 정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분명히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상권 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부는 국가를 운영하는 거예요. 입법부는 법을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사법부는 법을 지켜가는 부서고요. 부서라기 하기는 좀 그런가요? 예. 그런데 저는 도대체 행정부가 있나? 저는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요, 유류세 인하도 기획재정부에서는 15%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겠다 하고, 예, 쉽게 말하면 또 들고 갔대. 더불어민주당에. 그러면 정치인들하는 게 속성이 어떻습니까? 그거 갖고 돼? 15% 갖고 되겠냐고. 충격적인 수준으로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20%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안타깝죠. 정치가 경제를 덮어서는 안 되는데 정치가 경제를 덮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나라 재정이니 나라 국가는이 뭐 이런 게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지금 제가 봐서는 대장동 게이트 때문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자 쉽지 않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 게이트, 백현동 게이트 여기 조사 안 하게 하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마 역풍 중에 역풍이 불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이거 조사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예, 조사 제대로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밀립니다. 지금 여당이 밀리는 형국이에요. 여당의 어떤 당 지지율도 밀리는 형국이고요.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율도 지금 밀리는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또 돈 뿌리겠다. 20% 뿌리겠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5%보다 더 많을 거다. 15%보다. 지난번에 15% 뿌렸는데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인데 15% 뿌려봤자 2조 5천억밖에 안 된다는데 15% 뿌리겠느냐. 2조밖에 안 되는데 뿌리겠느냐. 그래서 제가 15% 이상을 뿌릴 거라고 예측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잖아요. 실제로도 넘었어요. 20%로. 그러면 2조 5천억 정도 뿌린답니다. 2조 5천억. 예. 실제로 말입니다. 무연휘발유 1732원이 9.5% 인하돼서 164원이 인하됩니다. 그러면 1568원이 됩니다. 경유도 마찬가지예요. 7.6% 인하됩니다. 1530원이 116원이 인하돼서 1414원까지 내려가고요. LPG 부탄도요. 4.1%가 내려져서 981원이 40원 인하돼서 941원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유류세가 과연 물가를 내리는데 영향을 미칠까? 저는 미치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더불어민주당에서 20% 내리라고 할 때 속으로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가가 장난 아니잖아요. 물가가 지금 6개월 연속 2%를 넘어선 데다가 올 10월에는 3%를 넘어선다는 이야기까지 있잖아요. 그러니 11월, 12월에 물가 더 많이 올라갈까 봐 겁이 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유류세 인하 15%가 아니라 20% 하라 이러니까 아이고 뭐 대통령 선거에 돈 뿌리는 것도 좋지만 물가 정책 실패했다고 계속 국민들로부터 쉽게 말하면 욕을 먹고 있는데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거 더 좋은 거 아닌가. 아마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겁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20%를 인하를 하면 물가에 인하 효과가 있습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이게 물가의 인하 효과가 0.33% 정도 있다고 합니다. 0.33%. 그러면 2.5%가 되면 2.2%까지 내려온다는 거잖아요. 2.2%까지.
문제는요. 이게 모든 게 정략적으로 된 거잖아요. 정략적으로 된 거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국제유가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그 어느 때보다 국제유가가 많이 올라간다고 이야기할 만큼 올라가요. 예, 국제유가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류세를 낮춰준다고 해서 이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WTI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가 지금 83달러 넘어섰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최고치예요. 북해산 브렌트유는 85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유류세를 인하해봤자 인하 효과도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하 효과도 없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세금은 세금대로 못 걷고, 예, 물가는 물가대로 올라가는, 그러면서 비판은 비판대로 받는, 예, 그런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저는 유류세를 인하하는 게 올겨울 가서 쉽지 않다고 봐요. 인하해봤자 의미 없다고 봐요. 쉽지 않다가 아니라 의미 없다고 봅니다. 그만큼 유가는요, 지금 100달러도 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진짜 계속 올라가거든요. 예, 국제유가가 장난 아닙니다. 오늘도 한번 볼까요? 오늘도 얼마나 올라갔는지. 오늘도 얼마나 올라갔는지 보면 여러분, 국제유가가 장난이 아니에요. 예, WTI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 같은 경우는요, 조금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도 83.76달러예요. 배럴당. 예, 두바이유, 우리가 많이 수입해오는 두바이유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 82.72달러입니다. 북해산 브렌트유는 85.17달러고요.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특히 두바이유 같은 경우는요, 근래에 들어서 보면 거의 1년 동안에는 최고치입니다. 1년 동안의 최고치. 거의 최근 1년 동안의 최고치. 물가라는 게 1년 단위로 계산을 작년 대비 올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유가는 계속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20% 낮춰줘봤자 의미 없다. 결국은 말입니다. 소비자 물가만 더 많이 올릴 수도 있겠다. 정부의 정책이 그래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요, 그때 예, 상황에 따라서 민심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움직이는 거. 저는 이런 게 참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애초에 말입니다. 애초에 물가가 올라갔을 때 이게 다급하게 올릴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 공공요금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국제유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거기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미리 준비를 했었어야 돼. 미리미리. 중소기업의 원자재 부담, 이거 어떻게 노력해야 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농축산물의 어떤, 예, 폭등,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를 말입니다. 농축산물의 폭등은 가장 큰 원인이 인력 부족이잖아요. 최저임금 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를 완전히 망쳐놨다는 게 그런 거예요. 예, 이게 하나가 꼬이니까 다른 것까지도 지금 다 꼬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개인한테 생각해서는 이 유류세가 인하해봤자 서민한테는 그렇게 큰 영향을 또 미치지도 않고요. 이게 결국은 부자들에게만 좋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락폭 해봤자 한 달에 19,680원. 예, 일반적으로 주유비가 한 달에 뭐 40km 정도 탄다고 했을 때 한 20만원? 20만 7,840원 들어가는데, 예, 인하를 하면 20% 인하하면 19,680원 줄인다. 경유차도 13,920원 줄인다.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별로 체감은 못하고, 예, 유류세 올라가서 더 체감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결국은, 예, 물가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물가만 올라갈 거예요. 유류세가 인하가 되면 그만큼 돈을 풀어 제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답답한 현실이죠.